안녕하십니까. 지표로 보는 시장 해설의 권혁태입니다. 지난주는 예측했던 것보다 훨씬 더 많이 상승했습니다. CPI가 예상보다 훨씬 더 좋게 나오면서 시장이 많이 상승했습니다. 네, 일단 지난주에 주요 지표부터 보겠습니다. 지난주에 일단 컨슈머 크레딧 요거는 신용도가 좋은 중상위 이상의 소비자들이 우리로 치면 할부 판매한 거죠. 매월 꼬박꼬박 고정 금액이 지출이 되는 할부 쪽이라고, 할부 판매라고 써놨지만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요게 조금씩 줄고 있습니다. 그렇게 보면 결국 금리가 올라가면서 할부 지출도 조금 이제 중상위 이상 계층에도 부담이 되고 있다는 얘기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부담보다는 오히려 이렇게 평균치 200억 불 근방에서 예년 평균치에 근접하고 있으니까요. 이것도 어차피 이제 좀 정상으로 돌아오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컨퍼런스 보드의 고용 동향 지수인데요. 이쪽 고용 시장은 좋아진다고 표현해야 되나, 이게 나빠진다고 표현해야 될지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이 지표는 내려갈 수가 없습니다. 당분간 내년 전까지는 젊은 사람들이 다시 경제 상황에 참여하는 그 수준 전까지는 이건 뭐 좋아질 수가 없죠. 팬데믹 이후로 워낙에 노동시장이 빡빡해졌거든요. 이게 내려가서 뭐 한 이 정도 수준까지 내려가면 시장도 어느 정도 정상화되는 걸로 보면 될 것 같은데, 이때쯤 되면 아마 인플레가 많이 없어져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음으로 소매 판매인데, 소비자 할부금은 고정적으로 받아주는 것들이 많이 줄고 있으니까 소매 판매도 많이 줄고 있겠죠. 월말에 잔뜩 쓰고 조금 내려온 상황입니다. 이것도 역시 5%에 근접하게 될 거라고 몇 년 전부터 말씀드렸는데, 소매 판매가 이렇게 쭉 안 좋아지면 결국 이제 뭐 유동성이라든가 이런 게 줄어든다는 신호로 요즘은 받아들이고 있으니까요. 아무튼 정상으로 돌아가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4번의 주택담보대출금리는 물가지표 나오기 이전에 금리 상황이니까요. 아마 7.16, 7% 이 부근에서 고점을 찍은 것으로 보면 거의 맞을 것 같습니다. 집값은 벌써 10개월째 하락인데 실제적으로 내려온 건 이제 한 두세 달 정도로 보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 거의 뭐 전년 대비로 비추어 봐도, 전년 대비가 아니고 지난번 2006년 2007년 이 경우에 비추어 봐도 아직도 조금 더 가격 하락은, 부동산 시장의 가격 하락은 지속될 것 같습니다. 오 번은 도매 재고인데요. 이게 내려오고 있죠. 생산을 못했던 이때 상황보다는 뭐 훨씬 더 전년비로도 보면 평년 수준으로 다시 돌아가고 있다고 보시면 이 정도면 될 것 같습니다. 기업들이 뭐 재고 관리도 있고, 경기는 확실히 확장이 이제 꺾였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뭐 인플레이션 효과도 있고 유동성 효과도 있지만, 6번은 핵심 소비자 물가 지수인데요. 이게 보시면 0.3이거든요. 0.3이면 거의 평년 수준입니다. 물가가 오른 상태에서 평년 수준을 유지한다는 것은 뭐 더 이상 상승이 없다고 봐도 무방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게 0.3이면 연례화 시키면 3.6이고요. 3.6이면 조금 이따가 표를 보면서 말씀드리겠지만, 거기에 맞는 적정금리도 연준 표를 보면 엄청나게 낮아 있는 상황. 2년물 시장금리가
많이 낮아져야 된다는 얘기가 나오죠. 일단 넘어가겠습니다. 푸드하고 에너지 제외한 핵심 소비자 물가지수 말고 그냥 다 포함해서 소비자 물가지수는 얘는 보시면 9%를 찍고 지속 내려오고 있습니다. 부동산부터 해서 에너지, 곡물, 뭐 거주 비용까지 다 추세적으로 지금 보시면 거의 하나, 둘, 셋, 4개월째 하락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니까 결국 이제 지난번 연준 기자회견 때도 나왔던 얘기지만 임금이 그러니까 서비스 쪽 이쪽에 그런 지표들이 인플레이션을 이제 주도하고 있지 않았나 하는 것들이 이제 다 없어진다고 봐도 거의 이제 무방하게 되는 그런 지표 값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시장은 결국 폭등을 했습니다. 8번의 실질 수입을 보면 가구당 실질 수입은 인플레이션 때문에 연속 2달 감소했습니다. 실질 수입이 줄었다는 얘기는 뭐 가구의 어떤 소비나 가처분 소득이 줄었다는 얘기고 경제적 지표로는 좋은 건 아닙니다. 연준이 파월이 지난번 기자회견 때도 얘기했지만 이거는 2% 인플레이션 상황에서 계속 오르기를 바라고 있거든요. 결국 그래야 GDP가 올라가고 미국 경제가 잘 돌아간다는 얘기인데 인플레이션 때문에 지금 근데 요것도 다 후행성 지표라 크게 뭐 의미는 지금은 없을 것 같습니다. 일단 소비자 물가 지표가 저렇게 좀 낮아지고 있거든요. 다음으로 보시면 얘는 얼마 전에 미국에서 물가 리포트 나온 건데요. 연준에서 요즘 뭐 주위 고객분이 물어보시더라고요. 미국 모기지는 뭐 어떻게 지금 이 상황에서는 되게 위험한 상황 아니냐, 2007년도부터 금리가 이렇게 올라가면 부동산이 문제가 생길 수도 있는 거 아니냐 해서 찾아보다가 올려봤습니다. 보시면 2006년 7년도 금리가 거의 뭐 그린스펀이 5.25까지 올렸을 때 이 정도로 서브프라임은 신용도가 아주 없는 쪽이죠. 이 정도로 높았습니다. 빌리언 달러로 400억 달러면 얼마인가요? 4천억 400조 정도가 다 대출이 있었던 상황이죠. 근데 지금은 거의 뭐 신경 안 써도 될 정도입니다. 오른쪽에 나와 있는 니어 프라임과 프라임은 신용도가 좋은 쪽이라 크게 문제가 된 적이 별로 없고요. 그리고 이 당시 비교했던 중산층부터 뭐 대출금리, 대출액을 보면 훨씬 더 줄어든 상황이라 지금 뭐 모기지 시장 쪽에서 문제가 될 소지는 거의 없다고 봐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시장에 나와 있는 뭐 잠재적 위험 중에 다시 문제가 생기거나 인플레이션 쪽으로 선회할 가능성은 많이 줄었다고 보셔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음으로 얘는 진로우라고 미국의 부동산 렌탈 인덱스인데 이 회사는 뭐 2021년부터 구조조정을 막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렌탈 값을 보면 원래 여기 이제 뭐 사이즈 랭크 이런 것들로 별로 나오는데 보시면 이제 8월달보다 9월달이 렌탈비가 내린 것만 위로 좀 올렸습니다. 50개 중에 보시면 이 50개가 대부분 다 내렸습니다. 16개 정도 되는데 제가 그냥 위에서 다 밑으로 올려서 정리한 거거든요. 얘는 뭐 9월 10월달 지나면 말일이나 보통 11월 초에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봤을 때 얘는 이렇게 호행성 지표임에도 꺾인 걸 보면 뭐 당연히 물가지수가
내려가는 쪽으로 이렇게 되겠죠, 당연히. 그러면 이제 이런 것들을 보고 부동산도 꺾이고 가격도 꺾이고 렌탈비도 꺾이고, 얘는 뭐 다들 아시겠지만 1년 정도 지나야 나오는 후행성인데 이렇게 다 포함이 되어 있으니까 앞으로는 물가지표에 미국이 저렇게 거의 뭐 광분해서 하루에 7%씩 오르는 것도 무리는 아니지 않나, 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아무튼 이렇게 대도시도 많이 거주 비용까지 꺾여서 제일 후행성으로 보고 있는, 이제 뭐 거의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영향은 거의 끝나간다고 봐도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볼 게 이제 2년물 채권 시장인데, 얘를 갖고 온 이유는 과연 어디까지 반등할지 그거 좀 보려고 갖고 온 겁니다. 6월달에 11,800 찍었었죠. 그리고 저희도 얼마 전에 미국이 11,800. 근데 그때는 미국이 요때 이제 CPI가 괜찮아질 거라고, 고점일 거라고 보고 이제 금리가 요 정도 있을 때 반등을 했었습니다. 어디까지 갔냐면 13,800까지 갔었죠. 근데 지금도 똑같습니다. 근데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오히려 6월달보다는 지금이 훨씬 더 인플레이션이 내려가고 있다는 확신을 더 가지기 적당한 상황이라고 봐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서부터 반등이 나온다고 하면 최소한 13,800까지는 가지 않을까. 어차피 뭐 이 정도의 전고점이니까요. 그렇지만 또 하나 더 해보면, 금리가 이걸 이제 역사적인 고점으로 보게 되면, 이건 이제 금리가 더 이상 안 올라간다는 상황에서 13,800이거든요. 그런데 여기가 역사적 고점으로 당분간 보면 훨씬 더 많이 올라갈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듭니다. 금리가 4.79를 찍고 지금 4.3인데 2년물 금리 선물이요. 이게 지금 다음 차트에서 보여드리겠지만 연준의 머니터리 팔러시 보고서를 보면 훨씬 더 낮거든요. 네, 다음으로 보시면 일단 그래서 주간 움직임은 일단 상승으로 보고 있습니다. 벌써 3주째 상승으로 보고 있는데요. 지난주는 뭐 말씀드린 것처럼 예상보다 훨씬 더 많이 상승했습니다. CPI가 워낙에 거의 평년 수준으로 나온 게 제일 큰 이유가 되겠죠. CPI는 뭐 내용면으로 다 구체적으로 들여다봐도 인플레이션 하락이 지속될 걸 보여주고 있고요. 가장 후행성 지표인 렌탈 지표도 저렇게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여러 연준 인사들이 나올 텐데, 요 레깅이라는 것, 레깅이라는 단어에 파월이 거의 너무 흥분을 해가지고 말실수까지 하면서 9월이니 12월이니 이러면서 라이트다운 해주겠다고 했는데, 이게 긍정적이면 최소한 뭐 기술적으로 봤었을 때 이 정도 수준까지도, 그러면 16,000에서 11,000이니까 거의 뭐 15,000까지도, 네, 하여튼 반등 수준을 넘어서 올라갈 수도 있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목표 금리는 이미 시장 고점은 지난 것으로 보고 있고요. 실물 경제는 노동시장이 다 받쳐주고 있기 때문에 크게 문제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음 주는 M2 정도가 PPI하고, 네, 그 정도가 중요한 지표고요. 그리고 다음으로 보시면 PC 인플레이션이 2020년대 4.4에서 4.6인데 0.3이 나왔거든요. 이 얘기는 4.4에서 3.0의 사이에 있다는 얘기가 되고, 그러면 연준에서 목표로 잡은 금리는 4.2에서 2.5 사이에 있다고 보여지게 되는 거죠. 그러면 지금이 연준에서 금리가 4.0이지 않습니까? 지금 4.0이기 때문에 올라갈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12월 달에
연준에서 금리를 동결한다고 하면 시장은 뭐 거의 난리가 나지 않을까. 연말 랠리도 나올 수 있습니다. 이게 제일 중요한 거죠. 이제 PC 인플레이션이 준 프로젝션 예상할 때 요 정도였는데 지금 거의 뭐 저점 사이에 들어온 게 되거든요. 그러면 페더럴 펀드 레이트는 4.1에서 4.4로 봤는데 이것도 이제 더 낮아진다고 보여지는 거죠. 인플레가 거의 뭐 훨씬 더 낮아진 상황이기 때문에, 물론 이제 연준 평균치로 보면 요 사이 어딘가 벌써 이렇게 0.3으로 나온 건 물론 왔다 갔다 하면서 수렴해 가겠지만 지금 뭐 요 정도 수준에서 PC 핵심 PC 인플레이션 이런 것들 보면 지금 뭐 금리는 동결 가능성도 지금 요 상태로 9월 통화정책 보고서 기준으로 보면 동결도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으로 말씀드리면 다음 주는 상승이고요. 만약에 그동안 이제 12월 중순까지 연준에서 뭐 거기 뭐 보드 위원들이 나와서 얘기를 하겠지만 저런 9월달 기준으로만 보고 12월달 지나면 또 마니터리 팔러시가 나오겠지만 동결 가능성도 지금 충분히 있다고 보여집니다. 0.5 올려서 파월이 맨날 그렇게 강조했듯이 0.5를 뭐 올린다고 지금 대부분 다 예측을 하고 있지만 지금 0.3 정도의 인플레이션 가격으로 보면 뭐 연준에서 어떤 스탠스를 취할지는 뭐 아무도 모르겠죠. 그렇지만 0. 동결에서 0.5 사이 이렇게만 봐도 시장은 충분히 앞으로 많이 상승 여력이 남아 있다고 보여지는 겁니다. 이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